자, 정적분 활용인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여기 제 정적분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걸 설명하려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 그지? 그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배운 게 어떻게 배웠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걸 계산하면 기호로 뭐라고 쓰지? 어떻게 쓰지? 기호로? 불러와 빨리.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써? 기호로. 라지 F. 그 다음 뭐야? B에서 뭘 빼는 거야? 라지 F A를 빼는 거지. 맞아? 요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정의가 아니잖아. 정적분이 뭐다 이런 정의가 아니라 이걸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분한 다음에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거 빼라 뭐 이렇게 방법만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 정의를 정확히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일단 이해만 하면 돼. 이걸 너네가 이게 뭐 이 식을 가지고 뭔가를 또 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만 잘 해주면 되는데 그 정의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기억하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라든지 정삼각형, 아니 그냥 삼각형 뭐 이런 넓이들은 다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이 있다 보니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좀 이제 특이하게 나왔다기보단 어떤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 y는 fx라고 해볼게.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a서부터 예시로 써보자. 뭐라고 하지?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가 넓이를 좀 구하고 싶대. 그러니까 fx하고 x축 맞아? 그리고 x는 1과 x는 3으로 둘러싸인 이 곡선이지 이게. 맞지? 곡선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게 아니니까 못 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냐면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줄 알잖아. 맞지?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줄 아니까 요 부분을 이쪽 영역을 직사각형 내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채워 넣는 거지. 요 안쪽에다가 채워 넣고 그거의 넓이를 구한 게 이쪽의 곡선의 넓이 둘러싸인 넓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일단 보면 이 1에서 3까지의 이 간격을 살짝 한 2등분 정도 했다고 쳐볼게. 2등분을 했을 때 직사각형을 이렇게 올려볼 수 있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을 올려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을 계산한 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같나? 같지 않단 말이야. 그지? 지금은 안 같단 말이야. 차이가 좀 크지? 여기랑 여기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눈 거를 2등분이 아니라 4등분, 8등분, 16등분 이렇게 등분을 나눌수록 많이 등분을 나눌수록 이게 이 조그만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4등분을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나 또 올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이제 4개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2개 2등분 했을 때 그 넓이보다는 좀 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좀 가까워지겠지. 아무래도. 그치? 좀 빈 부분이 좀 채워지다. 이 부분이 채워진 거잖아. 이 부분도 채워졌고. 맞아? 그럼 이걸 또 이제 또 2등분. 그러니까 8등분이겠지? 이렇게. 8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또 올려보면 이 빈 부분을 또 이제 메꿔주는 그런 사각형들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니까 점점 메꿔주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등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나중에 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지?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2거든. 그치? 그럼 이 2를 n등분을 일단 했다 해볼게. n등분. n등분을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 건데 n등분을 했으니까 이 하나의 이 한 칸의 저 가로의 길이는 뭐야? n등분 했을 때 이 한 칸의 길이 얼마겠어? n분의 2겠지. 그치? 2를 n등분 했으니까 여기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가 될 거야.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직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이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y값 있지. y값. 여기가 이제 세로의 길이잖아. 맞아?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1이라고 쓸 수 있지. 처음에. 됐어? 여기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는 가로는 마찬가지 n분의 2지. n등분 했으니까 세로는 또 뭐야 그러면? 여기 좌표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좌표. 여기 x좌표를 대입할 텐데 여기 x좌표는 뭐야? 1 플러스 뭐야? 1에서 n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 플러스 n분의 2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y좌표가 f1 플러스 n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분의 2 곱하기 얼마? f 뭐라고 쓰면 돼? 그 다음 좌표는 여기일 거 아니야. n분의 2가 몇 개야? n분의 2가 2개잖아, 2개.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 플러스 n분의 4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은 n분의 2 곱하기 얼마? f에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이쪽은 당연히 n분의 1 플러스 n분의 뭐겠어? n 진짜? 2n-1 아니야? 이렇게? 그치? 여기가 딱 n분의 2n이 돼야 2 플러스 1에서 3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하나 까지면서 n-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의 합이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넓이의 합. 맞지? 근데 지금 이 넓이하고 내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같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이 상태가? 같아 달라? 아니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이거잖아 지금. 이거랑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냐고. 다르다고 지금. 아직 다르잖아. 아직은 이게 이런 빈 부분이 아직 있잖아.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리미트를 좀 씌울 거야.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극한을 이렇게 씌워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 등분을 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등분이 많을수록 이게 점점점 직사각형이 작아지면서 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되게 많이 등분을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그러면 이 빈 부분을 다 채워주면서 이 직사각형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선처럼 이게 바늘처럼 이게 쭉 이게 이어지면서 이게 다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거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네. 아니야 n까지라고 할까? n까지라 해야 되겠지? 그치? n까지 n분의 2 곱하기 f에 1 플러스 n분의 2k-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1 넣으면은 이제 0이니까 1 처음에 그치? 2 넣으면은 이제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3 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4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n 대입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됐어?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걸로 구하는 거야 원래. 얘가 fx가 식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요거에다 대입해갖고 실제로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시그마 풀고 나서 거기에 극한 씌워갖고 진짜 계산하는 거야. 됐어? 요게 이제 구분구조법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라는 기호로 쓰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정적분의 정의인 거지.
됐어?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뭐 물론 내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좀 숫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다 이제 미지수로 다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구분구적법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내 예시로 그냥 숫자로 쓴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적분은 원래 처음부터 넓이를 구하는 데서 시작을 한 거지.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직사각형을 올렸잖아. 그지?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뭐 n분의 2. 얘는 무조건 이제 양수겠지 당연히. 맞지? 가로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요 차이를 n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세로의 길이는 지금 무슨 값으로 쓰고 있어? 세로의 길이는 함수 값으로 쓰고 있지. 이 fx라는 함수 값으로 쓰고 있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부터 3까지 마찬가지 면적을 뭐 찾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n등분한 다음에 여기를 n등분한 다음에 이제 가로의 길이는 다 양수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뭘 쓴다고?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을 쓴다고. 함수값으로 세로의 길이를 구한다고. 맞아? 그럼 지금은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x축 밑에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 상황을 계산을 한다면 그럼 이 값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맞아? 가로는 양수인데 세로는 음수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음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음수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은 음수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음수. 됐어? 이해하냐고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내가 정적분 1부터 3까지 fx dx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됐냐? 이해했지?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계산 결과는 무조건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넓이랑 좀 관련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왜냐면은 만약에 이만큼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넓이가 한 4라고 쳐볼게. 넓이가 4야. 그러면 이걸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하잖아?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면적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으로 나오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됐어? 이해했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돼?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거 뒤집어 까잖아. 절대값 씌우면. 그럼 이걸 뒤집어 까서 이 상태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이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이제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호로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를 계산한다라고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때는 fx가 이제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1부터 3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넓이 4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냐? 됐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fx라는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정적분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할 건데 근데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기호로는. 실제로 근데 계산할 때 이 절대값을 포함한 상태에서 계산하진 않잖아. 그치?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러면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위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절대값이든 그러니까 절대값 굳이 안 씌워도 위에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 때리면 넓이가 나와. 근데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 그치? 정적분 때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걸쳐 있어. x축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한 b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내가 지금 또 원하는 게
A부터 B까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여기를 구하고 싶대. 맞아? 그 여기를 이제 교점을 C라고 잠깐 얘기해 볼게.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기호로 쓴다고 치면 이 넓이에 대한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기호로는. 그지? 근데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때는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쪽은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야? C까지. 이건 밑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fx dx로 계산해주면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C부터 어디까지? B까지 fx. 얘는 위에 있으니까 fx dx 이렇게 계산해서 써주는 거지. 됐냐? 실제 계산은 너네가 이렇게 할 거야. 너네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거야.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이제 더해서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됐지? 어려운 거 아니지?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넓이가 밑에 있는 쪽 넓이가 5래. 그리고 이쪽 넓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fx dx를 계산을 하면 이건 넓이가 아니지. 그치? 넓이를 구한 게 아니야.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으니까 넓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정적분이야. 그럼 이거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이 넓이가 5라고 하고 이 넓이를 3이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맞아? 자, A부터 C까지 정적분은 뭐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5라고. 넓이, 이거 지금 넓이가 아니니까. 그냥 정적분 값이니까. X축 밑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어 나온다고. 마이너스 5라고.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정적분 하면 얼마 나와? 3 나온다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됐지? 됐지? 할 수 있겠지?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절대값 씌워서 풀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붙이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해서 정적분에 더하면 되는 건데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적분 값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넓이가 5고 얘가 3이면 일단 그냥 정적분 값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야.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면 A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그리고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3이 나온다고. 그럼 A부터 B까지라는 건 이 둘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온다고. 됐어? 됐지? 요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지금 써있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A에서 B까지 연속함수라는 기본 전제 조건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기호야. 이건 말 그대로 기호. 이걸 너네가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걸 풀어야 돼. fx 절대값을 풀어갖고 x축 위에 있는 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밑에 있는 데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면 되고. 됐지? 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긴 한데 뭐 일단 첫 번째로 볼게. fx, y는 fx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y는 gx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x축 이렇게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나는 A에서부터 B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어. 이만큼. 이만큼을 찾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러면은 아까 했던 내용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x축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 이만큼 노란색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fx만 하면.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를 하면 어떻게 돼? gx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gx 이만큼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것들이? 빼면 되지. 그치? 빼면 저기 색칠한 주황색 부분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걸 빼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이걸 합쳐서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빼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별거 없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는 얘랑 뭐 비슷하긴 한데 X축이 이렇게 걸쳐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난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응? 더해? 쉣. 한다고? 똑같아. 그냥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두 놈을 똑같이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린 거야. 그냥. 그러면 X축은 오히려 내려가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 두 함수를 그냥 Y축으로 그러니까 위로 K만큼 그냥 K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X축 그러니까 1번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치? 그러니까 한참 위로 올라갈 때까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랑 어때? 식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정적분 때리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뒤에 K가 똑같으니까 빼면 K는 어떻게 돼?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뺐을 때. 그치?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가 X축에 걸쳐 있든 아니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냥 fx에서 gx 빼고 정적분 때리면 된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됐지?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x축은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여기서 a서부터 b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교점을 그냥 x좌표를 c라고 잠깐 써볼게. 그러면 a에서 c까지는 누가 커? a에서 c까지는 누가 더 커? f가 크잖아. f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눈깔 있으면 확인이 되잖아. 이거 눈깔 안 보여? 이게 F 아니야? 이게 G고? 더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C까지는 뭐에서 뭐 빼면 돼? F에서 G를 빼면 되지. 그 다음 C부터 B까지는 어디서 어디 빼면 돼? G에서 빼면 되지 오히려. G가 더 크니까. GX에서 FX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로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절대값 fx-gx라고 쓰는 거거든. 그냥 기호로는 기호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 너네가 이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더 위에 있는 놈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에서 밑에 있는 놈을 빼야 되다 보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되냐? 됐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의 기호는 이거야. 어떤 그림이든 쟤든 얘든 어떤 그림이든 기호는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림에 따라서 너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무조건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이 fx가 항상 크면 그냥 fx에서 gx 뺀 걸로 한 번에 적분하면 끝인 거고. 네? 민준아, 뭐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fx가 큰데 오른쪽은 gx가 크다면 나눠서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이건 그냥 기호일 뿐이야. 넓이를 구한다라는 기호일 뿐이야.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네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나눠서 이게 계산하든 아니면 한 번에 계산하든 그걸 너네가 결정을 하는 거지. 됐어? 됐지?
네. 그래서 내용은 이게 단데 여기서 좀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식이라서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에 x-알파랑 x-베타 dx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리고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얘가 0 되는 x값이 뭐야? 알파랑 베타잖아. 그게 구간으로 들어가 있을 때. 오케이? 이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도 기억해야지. 2차에다가 얘가 0 되는 x값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가 구간으로 들어가 있을 때. 오케이? 이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돼.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적분해서 윗끝 대입하고 아랫끝 대입하고 빼는 그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는 저 공식이라서 외워야 돼. 이거 필수로. 알았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절대값 a가 붙은 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걸 정적분, 여기서 그냥 정적분을 때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밑에 있으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넓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다음에 무조건 양수 쪽으로 그냥 써버리면 돼. 됐어?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3차 함수인데 접할 때야. 이렇게 여기 접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이만큼 딱 이 그림에서 이제 쓰는 거거든. 이 그림에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만큼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그러니까 x-알파의 제곱이지. 이렇게 여기서 접하니까 됐어? 요런 3차 함수 그래프거든. 그럼 이때는 넓이가 뭐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제일 잘 나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1, 2번은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너네가 앞에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을 몇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적분하는데 시간이 은근히 걸려. 그지? 분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계산도 더럽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런 식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일단 두 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원래 다른 공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은 일단 너네가 좀 문제 풀면서 익숙해졌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시켜도 되겠다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일단 지금은 요 두 개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 요걸로 계산을 좀 해보자. 아까 뭐 저 하나씩 구해볼게. 1번부터 유형 1번부터. 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3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자,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야 너네가 어떻게 할지 판단이 되니까. 0하고 3이지, 요만큼. 그치? 0하고 3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맞지? 방금 얘기했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원래는 0부터 3까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를 해야지. 원래 계산하는 거는. 그치? 마이너스 붙여야지. 왜냐면 얘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야 돼. 실제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에 0부터 3까지니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3, 27 0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2분의 얼마냐? 9 나오나?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근데 이걸 공식으로 가보면, 공식으로 가게 되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그냥 1,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1, 그리고 3-0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6분의 27이라서 얼마 계산하면? 2분의 9. 훨씬 간단하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기억해주면 돼. 이게 S1이고 그 다음에 Y는 4-X제곱은 요렇게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부터.
그치. X축의 교점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여기서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S2라고 한대. 이것도 이제 식을 써보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이렇게. 얘는 이대로 써도 되지. 그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1 그리고 2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8의 세제곱 아니 4의 세제곱이지. 얼마야 계산하면? 일어나 이씨. 개념 새끼. 책도 안 갖고 오는 새끼. 쳐 졸고 있어. 일어나 이 새끼 빨리. 어? 몰라. 너 눈 감지 마. 눈 절대 감지 마. 1초도 감지 마. 3분의 얼마? 32? 맞나? 그래서 요 둘이 여기다 2배 하래. 그리고 여기 밑에다 요 뒤에다 3배 하래. 32. 그럼 41인가 나오지. 됐어? 그다음 98. 자,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X축, Y축 그리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지. 자, 어떻게 쓸 거야? 식을 불러봐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뭐라 쓸래? 0부터 1까지. 어떻게 쓸 거야? 빨리 불러봐, 빨리.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늘어, 이 새끼들아.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dx. 오케이? 그 다음은 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 뭐야? 그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로 써야지. 이렇게. 됐어? 그치? 밑에 있으니까. 됐지? 이제 요거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없어. 딱히. 그래서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에 플러스 4x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에 2분의 5x 제곱에 마이너스 4x 1부터 3까지. 그럼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4. 그 다음 0은 필요 없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2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 일단 3분의 1 두 개, 3분의 2네. 그치? 요거 둘이 계산했고. 그 다음 2분의 쪽 계산해볼게. 2분의 얼마? 40. 35. 2분의 35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17인가? 그치? 마이너스 17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3. 통분해야겠네. 6분의로 통분해야겠네. 4 더하기 3 곱하면 3, 5, 15 105 마이너스 6, 3, 18, 78. 그러면 6분의 얼마? 109잖아. 109에서 빼니까 31인가 나오겠네. 됐어? 요게 답이지. 좀 더러워 이게.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801번. 자, 몇 차 함수야 이거? 3차 함수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거는 그림이 대충 이렇게 나오지. 3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0하고 2에서 접하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지. 그리고 여기서 y는 x라는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아씨. 쭉 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만큼의 넓이지. 됐어?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알아 몰라? 지금 상태로 몰라. 그치?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먼저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지. 그치? 넘겨봐. x-2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야. x로 묶어주면 어때?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인가 나오네. 맞아? 그럼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잖아. 한 번 더 하면 x-3하고 한 번 빼면 뭐야? x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이제 그림 잘못 그렸네. 그렇지?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3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대충. 이렇게. 됐어? 교점이 3개니까 0, 1, 3이니까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뭐라 써야 돼? 어디서 어디 빼야 돼? 3차에서 1차를 빼야지. 그치? 3차에서 1차. 3차에서 1차 뺀 게 지금 이거잖아. 여기 넘겨서 뺐으니까 3차에서 1차 뺀 게 이거지. 그치? 요 식이 3차에서 1차 뺀 거야.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적분하려면 전개는 해야 되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3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뭐라 쓰면 돼? 앞에서 쓴 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거꾸로니까. 그치? 플러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어? 이것도 딱히 공식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줘야 돼. 4분의 1x 4제곱에 3분의 4x 세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3x 제곱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에 3분의 4x 세제곱에 2분의 3x 제곱 1부터 3까지 1 넣으면 얼마?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3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3 약분하면 9, 4, 36 마이너스 2분의 9, 3, 27 빼기 더하기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네. 이렇게 4분의 계산해봐. 얼마야? 4분의 얼마? 4분의 마이너스 79인가 나오네. 맞지? 그 다음 3분의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지. 이거 사라지고. 그리고 2분의 3 더하면 3 나오네. 이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2분의 또 있구나. 아씨, 얼마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7? 아씨, 36?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야지. 그럼 얘가 39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 통분이 12로 되나? 얼마냐? 12분의 3 하면 마이너스 37에 21 39 27 237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48에 32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6 7에 42 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돼 이거? 42에다가 6, 2, 12 162 플러스 12분의 39잖아. 39 곱하기 12가 얼마야? 7, 9에다가 3이니까 468인가 나오네. 이거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69에다가 162 더하면 1, 3, 마이너스 431에다 468 더하면 37인가 나오네. 그러니까 12분의 37이겠지. 나오네. 4번이 있네. 그치? 그치? 어쩔 수 없다. 응?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없어. 그런 건 따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 S2-S1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일단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2x가 x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x로 묶으면 되겠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잖아. 그래서 2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제 한번 써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치? 맞지? 0까지 봐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하면 뭐야 이게? 이건 S1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일단 어디서 어디 뺀 거야 이거는? 지금 2차랑 3차 있으니까 지금 이건 내가 이 식을 잘 봐봐. 내가 3차에서 2차를 뺀 거야? 2차에서 3차를 뺀 거야? 이 식은? 2차에서 3차를 뺀 거지.
그치? 2차에서 3차 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2차가 더 어때? 밑에 있잖아. 그러면 요 결과값은 마이너스 S1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원래 3차가 더 위에 있으니까 3차에서 2차를 빼고 정적분을 하면 S1이 나오는데 내가 거꾸로 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S1이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리고 플러스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어디서 어디 뺀 거야, 이것도? 이것도 2차에서 3차 뺀 거지. 그럼 이거를 내가 S2로 표현하면 그냥 뭐야? S2지, 그냥. 왜냐면 여기는 그냥 2차가 3차보다 크니까. 맞아? 그럼 이걸 더하면 뭐가 나? S2-S1이 나오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어때? 식이 어때? 식이 완벽하게 똑같지, 그지? 완벽하게 똑같고 마이너스 1, 0, 0, 2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S1을 원래 구하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차에서 2차를 빼는 거니까 3x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하고 이게 S1이고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S2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해야 S2가 나오잖아. 그치? 이걸 각각 계산해서 여기서 여기를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렇게 각각 할 필요가 없이 이게 지금 보니까 S2에서 S1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한 번에 그냥 계산이 되잖아. 이해하냐 말이지? 해서? 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아니면 이 식에서도 생각할 수 있긴 해 사실. 이 식에서도. 이거 마이너스 분배하면 뭐야? 어차피 뺄 거니까 분배하게 되면 얘랑 식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0, 0, 2니까 그지? 그래서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하지. 됐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1x 세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는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겠네. 이렇게 됐어? 아니야? 맞지? 응. 그럼 4, 4까지 얼마야? 계산하면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빼니까 3분의 9라서 3이겠지.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네? 왜? 그래서? 4분의 어디가? 네, 4분의 9가 아, 그치. 4분의 9지. 응, 이렇게. 맞지? 그 다음 810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차 함수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조금 그리긴 해야겠네. 이차 함수 있고 y축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1,2면은 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와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이지. 그치? 요거 찾아라는 얘기야. 일단 그럼 접선을 찾아야지. 접선을 찾아야 2차에서 접선 빼서 그 적분을 하니까 일단 미분을 하면 2x가 되고 x에 마이너스 1 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식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만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네 얘가. 이렇게 원점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럼 이때 이제 이만큼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어디서 어디 빼? 어디서 어디? 2차에서 1차를 빼야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차에서 1차.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어?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이거 먼저 할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넣으면 그냥 0이니까 필요 없고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0 넣었을 때 어차피 0이라서 필요 없네 라고 하는데 0에서 0 넣은 거에서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겠지. 됐어? 그 다음 14. 그림같이 곡선과 x축 및 x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k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다라는 거거든.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는 밑에 있지.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하면 얼마야? 그냥 뭐가 나와? 음수 나오지. 얘는 양수 나오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그냥 x제곱 플러스 2x를 해버리면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한 번에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한 번에 정적분 다 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0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 넓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치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넓이랑 얘 넓이가 같다며. 그럼 여기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제 0 되겠지. 그치? 0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그럼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2부터 k까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그럼 k 대입하면 얼마야?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겠지. 계산이 되냐 이거? k 세제곱에 플러스 3k제곱 3 곱할게.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인가? 3 곱했으니까 맞지? 그럼 얼마 이게? 마이너스? 4네. 뭘로 돼? 1로 되지. 그렇지. 1, 1, 4, 4, 4, 0. 그럼 k 값은 얼마란 얘기야? 그치, 1이란 얘기지. 다음 18번. 자, 곡선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0 되는 x값은 0하고 4잖아. 맞지?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만큼이지. 이게 y는 mx라는 직선이 2등분한데 이렇게 mx가 있는 거지. 얘는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치?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2등분한데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전체 넓이의 반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 m에 대해서 4-m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교점을 찾아야 적분 구간을 0부터 여기까지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연립을 좀 해볼게. mx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에 4-m의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고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m는 0이라서 x값은 4 마이너스 m이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4 마이너스 m이란 얘기야. 됐어? 그럼 이제 위쪽 넓이를 해볼게. 밑에 걸로 하는, 그러니까 밑에 것도 반이긴 한데 밑에 걸로 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두 개지. 0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 나눠서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걸로 하는 거야, 위에 걸로. 한 번에. 2차에서 1차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위에 거는 인테그랄 0부터 4-m까지 2차에서 1차 fx 빼서 계산한 거. 요게 이만큼 넓이는 얼마야? 이거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공식으로. 얼마야?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에 얼마? 4-0의 세제곱이지. 이거의 반이잖아. 그치? 넓이 2등분 한다 했으니까. 그치?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응? 3분의 진짜? 16? 그치? 3분의 16이네. 그치?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봐봐. 얘 0 되는 x값이 뭐야? 0하고 4-m이지. 그게 구간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얘도 뭘 쓸 수 있는 거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6분의 최고차 한계수 마찬가지 절대값 1,
그리고 4-m-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4-m의 세제곱은 얼마? 양변에 6 곱해버리면 32인가 나오겠네. 됐어? 우리 찾고 있는 게 요 놈이지. 답이 32겠지. 됐지? 그 다음 21. 자, 곡선 y는 x하고 x-2랑 x-a 요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요렇게 x축. 됐어? 여기가 지금 0하고 2하고 a가 2보다 아이고 a가 사이에 있구나. 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맞아? 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이제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래. 그냥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실제로 0부터 a까지 식 써주고 dx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2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식 써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a에 대한 이제 아마 몇 차, 한 4차 정도 나올 거야 a에 대한.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극소를 찾아라 이런 말이야. 됐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넓이 그냥 알파라고 하고 이 넓이를 베타라고 하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이니까 2루트 알파 베타 산술기하를 생각하면 둘이 어떨 때야? 등호 성립 조건은 알파랑 베타가 어때야 돼? 같을 때야. 그치? 같을 때가 넓이가 최소라고. 맞아? 이때가 최소인데 그러면 이거랑 같다라는 거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어떤 건데? 같으면 되지. A 얼마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어? 이렇게. 원래는 써야 돼. 그 식을, 적분식을 다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다음 24. 자,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대. 저 주기함수잖아요, 그지? fx 플러스 1이 fx랑 같다는 건 주기함수인데 이 주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뭐 2하고 4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정적분 값을 계산을 했어.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랑 어때?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왜냐면은 2부터 3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더 어때? 그러니까 한 칸씩 지금 두 칸씩 반복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한 거지. 그럼 여기다 또 플러스 2를 해서 4부터 6까지 4부터 5까지 fx dx랑 같다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됐어?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한 칸씩 반복하고 있지, 그지? 한 칸씩 반복하고 있고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모르는데 1부터 2까지가 그냥 4래. 그래서 대충 그냥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뭐 1부터 2까지 이렇게 1하고 2라고 쳐보자. 어차피 한 칸씩 반복이 되니까, 그지? 요만큼이 4라고 쳐볼게. 그럼 우리 찾고 있는 게 뭐야?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샥 3, 4, 5 이렇게. 그럼 1부터 5까지 얼마야? 16이지. 맞아? 4 곱하기 4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1부터 5까지 fx dx를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 1부터 2까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그리고 이게 요거랑 같은 게 이게 한 칸 더 이동한 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 그리고 3부터 4까지 그리고 4부터 5까지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 얘도 4 얘도 4 얘도 4니까 4 4개 더해서 16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27번 이거 외워야 돼 아예 그냥 이 형태 자체를 외워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있다 해볼게. 그리고 fx에 역함수가 있어. 이렇게 y는 gx. 오케이? 이렇게 다 해볼게. 자 A서부터 B까지
요만큼 써볼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여기 y 값이 뭐야? fa지. 그치? fa. 여기는 y 값이 뭐야? fb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랑 역함수,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가 fa. 그리고 마찬가지 y는 x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fb. 라고 했을 때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 dx 이걸 계산한 결과거든.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 dx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a의 y 좌표 있지. f에 대입한 거. fa랑 f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fx 역함수인 gx 이거의 정적분 값을 더한 거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일정한 값이 아니라 이렇게 딱 공식이 나오는데 잘 봐. 이만큼의 면적이 요 정적분이지. 지금 그림에서는. 맞지? 그럼 이거랑 이만큼의 면적이랑 어때? 같지?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맞아? 그리고 a부터 b까지 fx dx는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맞아? 그럼 이거하고 이걸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거하고 이걸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를 뭐 한 거랑 같아? 뺀 거랑 같이.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핑크색 직사각형 넓이가 얼만데? B, FB지.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AFA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식이야.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 이걸 너네가 이렇게 매번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 형태 자체를 외워야 돼. 그래서 딱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딱 그런 형태지. 자, F0이 얼마야? F0은? F0 얼마? 1이잖아. 1 여기 있잖아. 그지? 그리고 F1이 얼마지? 2 여기 있잖아. 그리고 fx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 더하고 있지. 그지? 딱 이런 형태지.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한다고? 2 곱하기 1 마이너스 0 곱하기 1 해서 답은 2가 되겠지. 됐어? 됐지? 외워야 돼 이거. 다음 31. 자, fx가 x제곱인데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봐봐. 이거는 방금 거랑 달라. 그러니까 역함수 나온다고 무조건 그거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그 식의 형태가 있을 때만 쓰는 거야, 그거는. 자,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그 gx라는 거는 이제 역함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이게 gx지, 그지? 그래서 fx랑 gx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딱 요 모양이지, 요 모양. 맞지? 요 모양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이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의 몇 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2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왜냐면 또 우리가 이 식은 알고 있지만 gx를 또 구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x하고 y는 x하고 x제곱 fx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2배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당연히 여기는 이제 1이겠지. 둘이 연립하면 1 나오니까 0부터. 그래서 0부터 1까지 x에서 x제곱 빼야지. 1차에서 2차를 이 부분이니까. 맞지? 1차에서 2차 빼는 거지. 그치? 이거에 2배를 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이겠네. 됐어? 요게 다 답이겠지. 자,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속도와 가속도인데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 일단 우리 앞에서 위치라는 걸 했잖아. 위치를 기호로는 그냥 xt
그지? t에 관한 식으로 해서 xt라고 했고, 요걸 미분한 게 뭐였어? 요걸 미분한 걸 속도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라고 하지. 그래서 기호로는 속도는 보통 vt라고 하고 가속도는 이제 at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위치에 대한 식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러면 수직선을 움직이는 이제 p가 있어. p가 x 0부터 하나씩 뭐 대입해볼게. 일단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야? 0이지, 그지? 그 다음 1일 때는 1, 2일 때 0, 3일 때 마이너스 3, 그지? 4 하나만 더 해볼까? 4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은 원점에서 P가 출발을 했고, 여기서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1초일 때 딱 1의 위치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지. 2초일 때 원점 왔다가 3초일 때 이제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왔고, 그지? 그리고 4초일 때 쭉 이제 왼쪽으로 또 계속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그림이지. 그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해보자. 일단 여기서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속도에 대한 식도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2t 플러스 2지. 맞아? 속도는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위치에 변화량을 좀 하려고 하는 거야. t가 a서부터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 요거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그냥 그림에서 일단 볼게.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0초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냥 딱 0일 때 위치랑 3일 때 위치만 딱 보면 돼. 그럼 변화량이 얼마야? 3. 크기는 3이지. 근데 변화량이란 건 이제 음수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지. 0초에 왜 0초잖아, 그지? 처음 시작. 그리고 3초가 여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초부터 3초까지라고 치면, 지금 예시로 내가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x3에서 x0을 뺐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이제. 됐어?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거 적분하면 xt잖아. 그 위끝에서 아래끝 뺀 거, 그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내가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속도를 정적분해주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게 1번 공식.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t에서의 위치. t에서의 위치. 이 p라는 점이 t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뭐 3초에서의 위치가 얼마냐? 뭐 4초에서의 위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t라고 하는데, 얘는 공식이 x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라고 하기보다는 a부터 t까지 vt dt라고 하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x0라는 거는 처음 위치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초 후의 위치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3초 후의 위치를 찾고 싶어. t가 3일 때. 그러니까 x3을 내가 찾고 싶어. 근데 주어진 게, x3을 찾고 싶은데 주어진 게 x0가 0이라는 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처음 위치지, 이건. 0초일 때 0이라는 처음 위치잖아.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럼 처음 위치가 주어졌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3초에서의 위치는
x0가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어진 거 이거. 처음 위치 0, 처음 위치 0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0초지, 그지?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0초일 때 0이니까 0에서 3까지 VT DT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요 식에서 그냥 뭐야? 이거 이항한 거야. 그지? 얘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했어? 3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그러면 3초 후의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근데 이게 x0가 0이라고 주어졌지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1초 후의 위치 1이잖아, 그지? 그럼 1초 후의 위치가 1인 상태에서 3초 후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야. 1초 후의 위치는 1이지. 그치? 그리고 인테그랄 1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계산해보잖아. 1 플러스 얘는 x3에서 x1을 뺄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 1이잖아. 그럼 이거 사라지면서 어때? 똑같이 나오지, 마이너스 3. 얘도 마이너스 3이잖아.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진 이 공식에서 앞에 있는 x0하고 이 a라는 거는 그냥 어떤 t가 a일 때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위치일 수도 있고 어딘지는 몰라. 됐어? 뭐가 주어질지 몰라. 보통 이제 처음 위치가 많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아니면은 뭐 x4가 4일 때 위치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3초 후의 위치를 내가 찾고 싶대. 그럼 똑같이 하면 돼. x3이라는 거는 4초 후의 위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인테그랄 4부터 3까지 VT DT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얘 얼마야? x3에서 x4 빼는 거잖아. x3이 마이너스 3이고 x4가 뭐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면서 얘 사라지면서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하나 주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처음 위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초 후의 위치나 뭐 4초 후의 위치 이렇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요거에다가 3초까지의 이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러면 3초 후의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요게 두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동 거리인데 P의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해볼까? 0초부터 3초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야? 지금 그림에서 0초부터 출발해서 3초까지의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 얼마야? 3이야? 진짜? 총 이동 거리.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위치 변화량이고, 그건. 총 이동 거리는 1 더하기 4니까 5겠지, 그지? 5. 그 5라는 값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려고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우리 VT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 있고 Y축 이렇게 있어. VT. 그럼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자, 0초부터 1초까지 정적분 때리면 0초부터 1초까지 VT DT는 뭐야? 이건 0초에서 1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치? 0초에서 1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얼마인데? 1이잖아, 1. 그치?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실제로 요만큼의 뭐가 나오는 거야? 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면적이 결국 뭐라는 거야? 이동거리란 얘기야, 이동거리. 근데 얘가 지금 이쪽은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 때리면 음수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대로 더해버리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면적으로 더해버리면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0부터 3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여기 면적은 1이잖아. 계산해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 3까지니까 3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한번 구해봐. 3까지 면적을. 요만큼 여기 얼마야? 2잖아. 3 넣으면 얼만데? 3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럼 여기 2에다가 4니까 넓이 얼마겠어? 여기 4잖아. 그치? 1초부터 3초까지 4만큼 움직였잖아. 여기 1초부터 3초까지 4만큼 움직였잖아. 이만큼. 맞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요만큼 면적하고 요만큼 면적 더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씌워주면 돼. 면적이야. 말 그대로 면적. 면적 구하면 돼. 됐지? 어디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찾으면 그게 이제 총 이동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 세 개로 이제 문제 풀면 돼. 자, 대표 문제 풀어볼게. 33번 한번 볼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VT가 저렇게 나왔대. T가 2에서 P의 위치가 10이래. 그러니까 X2는 10이란 얘기지. 0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러니까 뭐야? X 0을 구해라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럼 2에서 10 나왔잖아, 그지? 10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어디까지? 0까지 VT dt 3-ET dt를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기준이 2에서의 위치가 10이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t는 2에서 위치 10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0에서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뭐 2초부터 0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니까. 그럼 10 플러스 얼마? 3t-t 제곱에 2부터 0까지지. 맞아? 그 0 넣으면 얼만데? 0 마이너스 2 넣으면 6 빼기 4니까 얼마야 결국? 2에다가 10 빼면은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38. 자, 직선 궤도를 20m/s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속도가 저렇게 나왔대. 제동을 건 후에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일단 정지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찾아야지.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t 얼마? t가 10일 때. 그지? 그러니까 10초 동안 달린 거지. 10초 후에 이제 정지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절편 20에다가 x절편 10 이렇게. 여기까지 면적 찾는 거지. 이게 이동거리니까. 맞아? 얼마야 이동거리? 100이지. 그치?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0이겠지. 그 다음 41.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3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P가 3에서의 위치. 원점 출발했다며, 그치? 그러면 뭐야? x3 찾는 거니까 원점 출발이니까 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를 해주면 되지. 이렇게. 됐어? 공식으로 가면. 그럼 0부터 3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 그러면은 그냥 넓이가 아니지 이건. 넓이가 아니라 적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은 음수값 나올 거고 이쪽은 양수값 나오겠지. 근데 이거 적분을 식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면적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냥 이거 면적 구해서 둘이 더하면 훨씬 쉽겠지, 그지?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이 넓이 얼마야? 이쪽 넓이? 2. 근데 마이너스 2겠지, 그지? 마이너스 2. 여기 넓이는 1이지, 그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위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뭐야, 씨, 끝이야?